때때로 누군가가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답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융은 이를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우리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미완성된 메아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종종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당신은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관계들이 사실은 무의식이 만들어낸 공명을 부르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간관계의 표면적인 모습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결정적인 요소는 무의식의 복잡한 구조입니다. 융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느끼는 매력, 불안 또는 낯선 친숙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에게 있어 모든 만남은 우리 내면의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내용이 활성화되는 것이며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은 우리의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명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무의식의 구조를 일깨웁니다. 이 구조가 간과되면 운명으로 오인되지만 간과되면 변형이 시작됩니다. 무의식이 새어나올 때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라는 융의 말은 이 진실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서 충족되지 않은 모든 경험을 재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완성 추구라고 합니다. 이 추구는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부터 성인기에 억압된 감정까지 광범위한 경험을 아우릅니다. 이러한 완성 추구는 누군가를 만나기도 전에 그 사람에게 느끼는 강렬한 끌림, 설명할 수 없는 분노, 또는 그 사람에 대한 비이성적인 호기심에 기저해 있습니다. 융은 이것이 단순한 감정적 과정이 아니라 인지적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음은 외부 세계의 내적 결핍을 채우려 하고 이 결핍이 유사한 진동과 공명할 때 공명이 발생합니다. 공명은 물리적 세계에서 진동의 조화처럼 기능합니다. 유사한 주파수를 가진 두 줄이 서로를 활성화하는 것처럼 심리적 구조는 유사한 진동으로 서로를 부릅니다. 이러한 부름에서 간과되는 부분은 바로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융의 그림자 개념은 무의식 속에 억압된 감정, 특성, 그리고 경향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서 보고 싶지 않은 강점, 약점, 분노, 원망, 욕구 또는 재능은 그림자 속에 잠복해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명의 법칙은 단순히 부족한 것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숨겨진 것의 드러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짜증나게 할 때 그 불편함의 원인은 대부분 그들이 가진 특성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거부된 것의 반영입니다. 누군가를 지나치게 존경할 때 그 존경은 종종 그들이 당신에게 부족한 잠재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안전함을 느낄 때 당신은 실제로 온전함에 대한 자신의 욕구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자신의 임상 사례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에게서 자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 또는 자신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융은 어떤 관계도 중립적이지 않으며 모든 접촉은 내부 구조를 활성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명의 법칙의 심리적 기반은 여기에서 형성됩니다. 무의식의 내용은 유사한 에너지와의 접촉을 갈망합니다. 마음은 자신의 온전함을 찾기 위해 외부 세계의 조각들을 불러들입니다. 어떤 조각들은 우리가 갈망하는 자질들입니다. 용기, 지혜, 평온함, 그리고 결단력. 다른 조각들은 질투, 분노, 통제에 대한 욕망, 그리고 중독처럼 우리가 거부하는 더 어두운 측면들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기분이 좋다면 그들은 실제로 우리의 내면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들은 우리의 억압된 상처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명의 법칙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수학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의식의 자각을 증가시킬 때 그들은 이러한 공명을 더 정확하게 읽고 외부의 사람이 위협이나 마법의 보완물이 아니라 스승임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개성화 과정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공명의 법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당신의 무의식의 거울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면을, 어떤 사람은 불완전한 면을, 또 어떤 사람은 가장 깊은 잠재력을 드러냅니다.
이 거울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관계를 짐이 아닌 진화의 기회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매력은 외모, 궁합 또는 상대방의 특성으로 설명될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매력은 무의식적인 욕망, 불완전한 측면, 그리고 충족되지 않은 감정적 경험의 외적인 반영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함, 평화, 열정 또는 갑작스러운 호기심을 경험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우리 안에 공허함을 채워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는 자질을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공명의 법칙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내면의 결핍은 외부의 존재를 통해 활성화되고 충만함을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충동에 이끌리는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이끌립니다. 융은 이 현상을 영혼은 잃어버린 부분을 외부에서 찾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성인이 되어 관계를 통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정서적 지지가 부족했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 차분하고 인내심이 많으며 감정적으로 포용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이상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매력은 사실 상대방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내면에서 울려 퍼져온 그 결핍된 감정 구조에 대한 갈망입니다. 마찬가지로 용기가 억압된 사람은 용감한 사람을 존경하고 내면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연한 사람에게 애착을 느끼며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표현력이 풍부한 사람에게 매료됩니다. 이는 주문이 아니라 억압된 잠재력을 외부에서 비슷한 주파수로 인지하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매력의 원천은 종종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자아입니다. 따라서 융은 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첫 번째 강렬한 감정은 심리적으로 투사장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갈망, 욕구 또는 불완전함을 상대방에게 투사하여 그들과의 일체감을 구축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존경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자질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끌리는 것은 그 사람의 빛나는 면이 우리에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억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나를 완성해 준다라는 말은 사실 그들이 내 안에서 완성하지 못한 것을 드러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융은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모든 끌림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미완성된 잠재력을 드러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미완성된 상처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과거의 고통, 거부된 감정, 해결되지 않은 갈등 또한 공명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무가치함을 경험했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 자신을 폄하했던 사람들에게 비이성적인 애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착은 사랑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에 대한 익숙함에서 비롯된 공명입니다. 마찬가지로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권위주의적인 부모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애착이 아니라 과거에 미완성된 감정적 갈등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의 오래된 상처에 이끌리기 때문에 종종 지치게 만듭니다. 융의 과거에 끝나지 않은 시험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매력이 항상 긍정적인 부름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공명의 다양한 측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내면에 숨겨진 힘을 불태우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오랫동안 마주하지 않으려 했던 그림자를 밝혀줍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갑작스럽게 끌리는 것은 사실 당신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내면의 메시지입니다. 이 부족함은 감정, 행동, 힘, 지혜, 심지어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일 수도 있습니다. 공명의 법칙은 매력을 우월함의 표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발달 과정이 제시하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누군가에게 끌리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면의 온전함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면의 공허함에 끌리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융이 개성화 과정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끌릴 때 먼저 그가 내 안에서 무엇을 깨웠을까? 라고 자문해보면 그 관계는 의존의 장소가 아니라 자각의 장소로 변모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바로 공명의 진정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른 누군가에게 묶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되돌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관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순간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칠 때입니다. 그림자는 자신이 부정하고 숨기고 억압하고 수치심에 숨긴 모든 심리적 내용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존재에 의해 촉발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외부의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매력과는 달리 그림자의 공명은 강렬한 불편함, 분노, 질투, 불안 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쉽게 화를 내거나 그들의 가장 사소한 행동을 과장된 위협으로 여기거나 그들의 존재 자체에 불안을 느끼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특성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숨겨진 부분에 대한 반응입니다. 융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느끼는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은 종종 그 사람의 결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의 숨겨진 면모를 활성화시키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림자의 공명은 마음이 외부의 반영을 실제 위협으로 오인하고 방어 기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투사, 즉 내면의 내용을 외부로 투사하는 메커니즘은 이 시점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공격적이라고, 자신의 취약성을 약함이라고, 자신의 통제욕을 억압적이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판단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얼굴에 자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처럼 느끼고 이러한 착각은 관계를 약화시킵니다. 융의 임상 관찰에 따르면 그림자 공명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관계는 급격한 긴장감을 조성하여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품게 하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강렬한 에너지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깨어나는 자신의 일부에서 나옵니다. 내면의 무질서는 혼돈으로 외부로 분출됩니다. 융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왜 그토록 불안을 느끼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이 사람에 대해 무엇이 나를 가장 괴롭히고 그것은 내 안에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림자 공명의 위험은 감정적 반응뿐만 아니라 잘못된 선택에서도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맹점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한 채 잘못된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눈에 띄지 않는 교훈이 있을 뿐입니다. 끊임없이 판단받는다고 느껴 화가 날 때 내면의 부족함이 실제로 촉발됩니다. 질투심을 느낄 때 억압되었던 무가치감이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통제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 자유를 향한 내면의 투쟁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정서적 온전함을 위해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림자는 탈출이 아닌 직면을 기다립니다. 위험은 탈출, 숨김 또는 억압에 있습니다. 그림자가 더 많이 억압될수록 관계에서 더 강하고 모호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억압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그것을 위기로 경험합니다. 우정에서는 차가움, 연애 관계에서는 갈등, 직장에서의 경쟁, 가족 관계에서는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림자의 공명은 자기 소외의 지점을 드러내기 위해 나타나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거울을 올바르게 읽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의 어둠을 인식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서 어둠을 찾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개성화, 즉 진정한 정체성에 도달하는 과정은 우리가 이 어둠에 직면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림자의 공명을 올바르게 해석하면 변화가 시작되지만 잘못 해석하면 사람들을 같은 악순환에 빠뜨립니다. 같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화를 내고 같은 행동 패턴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관계에서 같은 위기를 겪는 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융의 가장 두드러진 관찰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면 삶은 항상 그들에게 같은 얼굴만 보여준다. 이는 무의식적인 내용이 충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대립을 피하면 삶은 다른 사람을 보내 새로운 공명 공간을 만듭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악순환은 인식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따라서 그림자의 공명은 경고이자 초대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괴롭힐 때 그 사람은 당신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갈등의 표출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공명을 인식하고 내면의 대립에 참여한다면
관계의 긴장은 완화되고 더 깊은 이해가 싹틉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전쟁을 선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방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그림자의 공명은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가장 위험한 곳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불편함은 적이 아니라 의식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부름입니다. 융에 따르면 관계가 지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통합된 자아가 아닌 불완전한 부분으로 서로에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알지 못한 채 관계에 들어가면 그 관계는 두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 두 반쪽의 갈등이 됩니다. 무의식은 미완성된 모든 내용을 외부로 투사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충돌하여 관계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계는 연결의 공간이 아니라 내적 혼란과 대립하는 장소가 됩니다. 융이 통합되지 않은 자아가 관계를 짊어지는 것이지 관계가 통합되지 않은 자아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는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서 자신의 그림자를 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신의 감정적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이 공허함을 상대방의 책임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통합되지 않은 자아는 관계를 학습 과정이 아닌 전쟁터로 만듭니다. 파트너를 거울이 아닌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완성 대상으로 보는 것은 관계를 정신적, 감정적으로 지치게 합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마다 자신과 파트너 모두에게 무거운 압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이상화와 투사가 함께 작용하는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을 완벽한 인물로 바라보다가 그 완벽함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않을 때 실망감을 느끼고 이러한 결점을 과장하며 결국 관계가 피곤하다고 결론 짓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관계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내적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데 있습니다. 통합되지 않은 정신에게 관계는 만남이 아니라 도피의 한 형태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서 도망쳐 파트너에게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불안, 과도한 집착, 통제, 질투, 과도한 기대, 감정적 기복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파트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질서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융의 연구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은 관계 중에 사람이 경험하는 감정적 폭풍이 혼자 있을 때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림자의 내용의 출현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이 그림자를 활성화합니다. 사람은 파트너가 그것을 만들었다고 믿지만 실제로 파트너는 단지 하나의 방아쇠일 뿐입니다. 자기 인식 없이 관계에 들어가면 파트너를 구세주, 보완자 또는 균형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건강한 관계 역학이 아닙니다. 관계는 두 반쪽의 결합이 아니라 두 전체의 만남을 통해서만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융의 개성화 과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감정, 욕구, 상처, 두려움, 그리고 그림자를 인정할 때 관계 내 갈등은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못할 때 갈등은 증가합니다. 관계는 외부에서 오는 부담이 아니라 내면에 여전히 무질서하게 남아있는 부분들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붕괴된 자아는 파트너가 자신을 고쳐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관계에 과도한 기대를 품습니다. 파트너가 사랑으로 공허함을 채우고 관심으로 상처를 치유하며 인내심으로 어둠의 균형을 맞춰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관계에서 지치게 됩니다. 사실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짐 때문에 지치기 때문입니다. 융의 사람은 관계에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길을 잃었다라는 말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자신을 온전히 통합하지 않고 관계에 들어가면 관계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은 것입니다. 무너진 관계의 또 다른 문제는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면 파트너의 욕구와 자신의 욕구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를 기쁘게 하려는 자아의식을 잃거나 파트너가 자신의 단점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요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인 모두 관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진정한 유대감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지하며 자신의 내면의 중심을 잡을 때 형성됩니다. 융의 통합 개념은 관계 속의 의존성을 자유로, 기대를 상호 수용으로 대체합니다. 통합하는 사람은 나를 완성하기 위해가 아니라 나와 함께 걷기 위해 파트너에게 다가갑니다.
이는 관계를 지치게 하는 투쟁에서 성장을 촉진하는 여정으로 변화시킵니다. 간단히 말해 누군가가 자신을 통합하지 않고 관계에 들어갈 때 그 관계는 상대방의 무게가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의 무게를 짊어지게 됩니다. 지치게 하는 것은 유대감이 아니라 알아차리지 못하는 내면의 혼란입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발전하고 변화하고 통합되도록 돕기 위해 끊임없이 자극적인 인물을 보내는데 이러한 인물들의 대부분은 의식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공명의 법칙이 선사하는 숨겨진 선물입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했던 잠재력, 상처, 강점 또는 결핍을 가시화함으로써 우리가 진화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강요합니다. 이 과정은 종종 고통이나 불편함으로 시작됩니다. 인간의 변화는 대개 트라우마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인 내용은 의식으로 떠오르면서 먼저 혼란을 야기합니다. 융은 이 과정의 불가피한 본질을 인간은 먼저 무너지고 그 후에 재건된다라고 말하며 설명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낄 때, 그들을 존경할 때, 또는 그들에게서 따뜻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 안에 개발되어야 할 자질을 일깨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누군가의 평온함은 우리의 내면의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군가의 강인함은 우리를 억압된 용기로 이끕니다. 지혜로 우리를 사로잡는 누군가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지혜를 끌어냅니다. 이러한 만남은 진화적인 기여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우리 내면의 잠재력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명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내면의 성장을 촉진하고 사람을 키우고 자아의 어두운 구석을 밝혀주는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가장 강력한 변화는 긍정적인 부름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공명을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사람을 가장 많이 발전시키는 관계는 그들에게 가장 큰 내면적 재료를 제공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가장 자극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스승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무가치함을 유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은 억압된 힘과 경계에 대한 욕구를 표면으로 끌어올립니다. 질투를 유발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자존감의 영역을 밝혀줍니다. 융은 이러한 현상을 고통은 가르치고 그림자는 자라나게 하며 불편함은 자각을 가져온다라고 요약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명은 우리가 인지하든 그렇지 않든 진화의 부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에 들어와 잠시 머무르는데 그들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더 오래 머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내면의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우리 삶의 돌진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오지만 그들이 가져오는 깨달음은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바로 여기에 공명의 법칙이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쳤을까? 라는 관점에서 관계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을까? 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의식이 상승합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관계를 비난과 피해자, 의식의 영역에서 지혜의 영역으로 끌어올립니다. 이러한 렌즈를 통해 인간관계를 바라볼 때 과거의 원망을 불러일으켰던 유대감조차도 변화의 일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깨뜨린 사람은 우리의 상처받은 면만을 드러냈고 우리에게 잘해준 사람은 우리의 내면의 빛을 일깨웠으며 우리에게 도전했던 사람은 우리 안에 풀리지 않은 매듭만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단계는 우리 내면의 여정에서 하나의 정거장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을 운명의 무작위적 선택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정신 조직의 발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의식은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 주저없이 스승을 보냅니다. 이 스승은 사랑하는 사람, 미움받는 사람, 잊히지 않는 사람, 심지어 몇 분 동안만 만나는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공명은 인간의 내면적 나침반입니다. 이 나침반은 사람이 누구에게 끌리는지, 왜 그런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누구를 싫어하는지, 왜 그런지, 그리고 누구에게 편안함을 느끼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진화적 기여가 나타납니다. 관계가 더 이상 무작위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때
모든 만남은 지혜의 전달자가 됩니다. 융의 말처럼 사람이 무의식의 질서를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그는 삶의 모든 만남을 깨달음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삶은 누구도 우연히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내는 각각의 존재는 사람이 자신의 온전함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조각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공명이라는 숨겨진 선물은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의 문이며 그 문이 열릴 때 내면의 진화가 시작됩니다. 칼융에 따르면 우리 삶에 들어오는 사람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무의식 속에서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가르침의 전달자입니다. 사람이 내면적으로 준비되는 순간, 즉 자신의 어떤 측면과 마주하고 감정을 받아들이고 상처를 치유하고 잠재력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순간, 그 가르침의 구체화가 그들의 삶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종종 왜 바로 이 순간에 그들을 만났을까라고 의문을 품을 때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정신의 숨겨진 질서에 접근합니다. 융의 준비되면 누군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말은 외부 세계에서의 만남이 실제로 내면 세계에서의 성숙의 신호임을 설명합니다. 공명의 법칙의 가장 깊은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사람이 내면의 발달이 한계점에 다다를 때 삶은 그 한계점을 넘어설 누군가를 데려옵니다. 이 사람은 때로는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때로는 파괴적인 존재이며 때로는 오랫동안 추구해온 평화를 상징하는 존재이고 때로는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깨우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존재는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진정한 본질에 더 가까이 데려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매력, 원망, 실망, 깊은 애착 또는 갑작스러운 이별은 단순한 감정적 사건이 아니라 영혼의 발전 과정을 따라가는 신호탄입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의식에 의해 인도되는 보이지 않는 학습의 사슬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난다면 그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이 거울은 때로는 우리의 내면의 힘을, 때로는 숨겨진 상처를, 때로는 잠재력을, 때로는 치유되지 않은 균열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삶에서 중요한 만남들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삶이 실제로 그들을 무질서하게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모든 접촉에는 목적이 있고 모든 관계에는 교훈이 있으며 모든 대립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여기서 완성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다른 버전의 자신임을 이해할 때 그들은 관계를 투쟁이 아닌 변화를 위한 도구로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이 자신 안에 불러일으키는 내면의 내용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사는 사라지고 그림자는 부드러워지며 취약성은 강화되고 인식은 확장됩니다. 더 자각할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더 자유로워질수록 더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고 더 건강한 사람들을 만날수록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순환은 우연이 아니라 정신의 진화적 측면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융에 따르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파수가 변하면 공명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일깨워주는 사람들과 공명하고 온전함에 접근하는 사람은 온전함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이러한 끌어당김의 메커니즘은 마법적이거나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심리적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당신의 삶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삶이 당신을 벌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적 변화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융의 유명한 명언 무의식을 인식할 때까지 삶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러한 순환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무의식의 내용을 인식하면 운명이 바뀌는데 더 이상 같은 사람에게서 같은 교훈을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사람을 깊은 내면의 평화로 이끕니다. 인생은 무작위가 아니고 관계는 무의미하지 않으며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힘을 주고 차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그들에게 발전에 필요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랑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스승이고 고통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스승입니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사람은 스승이고 당신을 깨뜨리는 사람은 스승입니다. 당신을 진정시키는 사람은 스승이고 당신을 흔드는 사람은 스승입니다.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메시지를 읽는 법을 배우면
더 이상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매달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깨우는 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문이 열리면 사람은 자신의 본질, 자신의 의식, 자신의 진실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것이 융이 가르친 가장 위대한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무작위로 당신의 삶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나타나고 필요할 때 떠나고 이 여정에서 남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이 영상은 끝났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회비를 내고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